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선택론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정치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가 바로 대의민주주의 혹은 간접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서는 사실 직접 민주주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간접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와 투표가 정치 과정의 핵심이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는 참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이죠. 공공선택론은 정치적 의사결정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치적 거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일종의 시장, 즉 political market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정치시장의 실제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공공재와 서비스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공익에 대한 결정이 바로 이곳 정치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 즉 사재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경제 주체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반면에 공공재는 정치시장에서 정치인, 관료, 유권자 등의 참여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연구하는 것은 공공재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정치시장에서 선택 행위를 우리는 통상 투표 행위로 이해하며 투표를 통한 정치 후보자, 정당,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선택된 정책은 관련된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과 복지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공공선택론은 투표 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 입안자 혹은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시장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고 정치시장의 핵심 주체는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행태를 보입니까? 혹은 정치시장은 경제시장에 비해서 효율적인가?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정치시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시장이라는 용어는 정치를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 혹은 거래하는 시장에서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치학의 관점은 정치와 경제는 서로 다른 고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원리나 분석 방법을 정치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은 과거 사회과학에서 경제 혹은 시장의 작동과 정치적 과정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각자의 영역에 서로 배타적인 고유한 접근 방법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공공선택론은 정치라는 주제 혹은 정치라는 대상에 대해 경제학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합니다. 즉, 전통적인 정치학적 관점과는 다른 가정을 전제로 정치인, 정치 과정 등의 주제를 교환 혹은 거래라는 키워드로 일종의 시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 이전 강의에서 공공선택론의 가정들 가운데 교환으로서의 정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넓은 의미에서 시장은 한마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정치시장에서는 시장에서 돈에 해당하는 표를 매개로 정치인 공공재와 행정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유권자인 시민은 수요자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시장에서의 공급자는 표를 직접 거래하는 정치인과 정치시장의 산물인 공공재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관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시장에서 정치인은 시장에서 기업과 같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이러한 정치적 경쟁을 통해 자원 배분이 일어납니다. 공공선택론이 주목하는 것은 정치적 경쟁이 한 사회 혹은 한 국가의 자원 배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과 정치시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장과 정치시장은 이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은 경제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시장의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유권자 등 모든 참여자 혹은 모든 행위자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장과 정치시장은 이질적인 특성으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교환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에서는 외부 효과 혹은 외부성이 통상 예외적인 현상으로 관측되는데요. 이와는 달리 정치시장에서의 교환은 본질적으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 실패에서 보았듯이 시장에서도 특별한 경우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시장에서의 거래의 결과는 대부분 교환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주죠. 반면에 정치시장에서의 교환과 의사결정의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거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지역에 공원이 하나 들어서면 공원 설립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혹은 사용을 직접 하든 안 하든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 시장에서는 경제 주체 간의 거래가 소위 한계적 의사결정, marginal decision rule 이라는 원리에 따릅니다. 즉, 재화의 마지막 한 단위의 물량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잘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비자는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 생산자는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치시장에서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일종의 총괄적 결정 혹은 all or nothing rule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포기하게 되는 도 아니면 뭐의 선택 결과인 것이지요. 이 같은 총괄적 의사결정의 결과 정치시장에서는 특히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를 수반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경쟁시장이라는 가정하에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과 수량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만장일치의 결정 규칙이 적용되는 반면에 정치시장에서는 만장일치의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과반수 혹은 3분의 2, 4분의 3 규칙 등 다양한 결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치인은 주로 법을 만드는 입법자 혹은 입법가로서의 의원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인은 사사로움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규범론적 접근이라고 했지요. 문자 그대로 그래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이 주교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그래? 라는 것입니다. 민경국 교수님은 정치인이 사익 또는 공익을 추구하는지 혹은 그들의 행태가 이기적 또는 이타적 동기에서 형성되는지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치인이 사익을 추구하든 공익을 추구하든 상관없이 적어도 정치시장에서 혹은 선거에서 정치인의 목적은 오직 승리하는 것이다. 즉, 비록 정치인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선거에서 당선돼서 권력을 얻고 이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행동이 이타적인지 무엇이 공익인가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정치인과 유권자 각자가 생각하는 이타심 혹은 공익의 개념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객관적인 공익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만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익이라는 실체를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또 이러한 조정이 어떤 규칙을 통해서 가능한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에 대한 선택이 바로 공공선택론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또한 정치인의 선택과 결정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원, 대부분 납세자죠. 그들의 자원을 바탕으로 사용의 대상과 수단, 방법에 대해 결정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주체와 공급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만약 공익을 위한 정치인의 노력이 어떤 강력한 이익 집단 세력과 대립된다고 가정하면 정치인은 어떤 행동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자신의 노력을 누구에게 인정받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대부분의 정치인에게 효율적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는 현실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 정치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인 이익집단의 경우는 정치인과 입장이 사뭇 다릅니다. 이익집단 혹은 압력단체란 다양한 정치적 결정과 정책 등 정부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강력하게 조직된 집단입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을 사거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시민들에게 조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원을 뽑아낼 수 있는 권력, 즉 힘을 가지고 있지만 투표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감시 감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의사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치시장과 정치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치시장, 특히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